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오늘은 디지털과 IT 직무 차이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주말간 좀 이제 좀 쉬느라 좀 가장 간단한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IT랑 디지털 직무의 차이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IT와 디지털은 뭐 크게 결부가 되어 있지만 또 필요로 하는 역량이 정확하게 식별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IT 컴퓨터공학 전공했는데 뭐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도 어필을 하고 싶어. 이런 것도 내 강점이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자소서를 지원을 했을 때 내 전공이나 내 이런 그런 준비한 거 바탕으로 내가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할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큰 숲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 이 디지털과 IT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디지털은 아직 이 직무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R&R이라든지 정확하게 어떤 직무적인 그, 그 요구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게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만들어가는 단계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제가 말하는 큰 숲을 보고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IT는 기본적으로 은행권에서의 IT는 뭐 LG CNS나 삼성 SDS나 SK CNC에서 SI성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로 그 내부 계정계 메인 시스템 업무 시스템을 해서 가면 그때 그 구축해간 시스템을 운영하는 SM 인력들이 채용이 된다. 근데 은행 자체 인력으로. 자, SM이라는 거는 시스템 메인터넌스로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는 거다. 기존의 SI로 개발된 거를 유지보수하려면 기본적인 역량으로 자바랑 오라클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T 관련된 직무를 어필할 때는 대학 시절에 자바랑 오라클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런 경험들에서 내가 어떤 개발을 해왔는지 어느 정도의 SQL 쿼리 짜는 거나 뭐 성능 튜닝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역량도 써주고 그리고 자바는 뭐다? 기본적으로 뭐 기본기를 알고 있다. 뭐 객체 지향이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JVM 뭐 메모리 구조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바 코딩 능력이 있고 빨리 코드를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정도의 경험으로 설득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은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그리고 뭐 블록체인 등 어, 뭐 이런 실제 뭐 이런 역량들로 좀 어필할 건데요. 어, 근데 뭐 RPA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 디지털이나 IT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겠지만 제가 이제 이제 숲을 그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SM 업무를 통해서 금융 업무 지식이라는 게 있다. 이 자바랑 오라클 소스를 읽어서 여러분들은 금융 업무 지식을 알게 되는데 실제 은행에 있는 분들이나 일반적인 금융권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 IT를 하는 분들은 기존에 이 자바랑 오라클에 대해서 금융 업무들을 계속 로직으로 까본다. 로직이라는 거는 자바 서비스랑 이제 오라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로직을 까서 업무 로직을 까서 그 실제로 그 현업, 그러니까 즉 은행원들한테 정확하게 이해 설명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 그래서 이걸 까보다 보니까 그 은행원들보다 은행 업무를 더 많이 알게 된다. 펴주세요.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래서 이런 자바나 오라클 기반으로 금융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자, 높아져서 이걸 기반으로 이걸 해야 된다. 펼쳐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 디지털 직무라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 IT의 SM 업무를 최소한 3년 이상은 해봐야
사실 이 디지털이라는 업무를 리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디지털 직무란 뭐냐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이런 관련 세미나 가고 이거를 기획하는 업무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은행권에서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공고가 나서 뭐 디지털 직무로 대규모로 채용하는 공고의 이면에는 결국에는 이런 거를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세미나를 막 가서 여러 가지 그 제품 시험도 보고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이런 걸 보고 그 제품의 기능이나 이런 거 선정을 해서 이 기능을 우리 지금 지점단이나 은행권의 안에서 이런 기술을 이 업무에 적용하면 좋겠네를 검토하는 게 디지털 직무인데, 이런 거를 도입을 할 때 이제 기획을 하고 임원진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그런 선정 열심히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계속 리포트를 올리고 사내 공유를 하고 이런 거가 실제로 디지털 변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몇몇 부서 말고는 이 디지털에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그냥 불안하니까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디지털로 신입으로 지원한 분들한테 디지털 부서에 가게 되면 이런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그냥 문서 정리하는 업무만 시킨다. 자, 문서 정리. 왜냐? 그리고 이 디지털 직무에는 또 이 IT SM 부서에서 3년 정도 이상 일했던 사람이 이 디지털로 보직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신입으로 들어오는 분들, 아니면 전문가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많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석박사급이나 그런 사람들, 아니면 기본적으로 IT 부서에서도 이렇게 차출을 해서 갈 거다. 왜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왜냐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싶었던 거는 결국에는 은행권이고 일반적인 금융권이어도 자기가 소속한 금융 업무에 대한, 금융회사에 소속한 업무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RPA 같은 기술들을 결국 리딩을 할 수가 있다. 페플스 리딩. 자, 그래서 이런 SM 업무에 대한 그 기본적인 업무를 그 3년 정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RPA든 그런 기술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고 리딩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직무는 사실 이 IT 업무가 기반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녹아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성과를 냅니다. 근데 은행권이나 이런 큰 회사들은 임시 방편으로 이런 업무들을 하기에는 너무 그 대규모된 조직에서 시간이 부족하니 어떻게 한다? 뽑자마자 이 디지털 직무는 지점으로 보낸다. 지점. 예. 지점의 현장에서 업무를 시켜서 그 IT 업무를 그래도 빠르게 습득하도록 한다. 한 1년이나 1년 이내로 이 지점에 배치를 해서 이 지원자를 나중에 디지털로 데려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운영을 할 거다. 어느 정도 지점에서 자기가 직접 일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게 보였을 거고, 그 지점에서 일했던 불편한 것들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블록체인이나 RPA 같은 기술을 적용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거를 뭘 할 수가 있다? 기획을 할 수 있다. 펼치세요. 자, 그리고 이 디지털에도 기획도 있지만 일반적인 운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은 이런 신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이나 RPA, 뭐 빅데이터, 뭐 데이터 통계겠죠. 이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솔루션들을 이 메인 시스템, 이 IT 업무가 운영하고 있는, SM을 운영하고 있는 이 메인 시스템에서 이 메인 시스템과 결부된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된 새로운 신규 기능을 여러분들이 그 구축해 놓은 솔루션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기획하는 업무가 태반일 거다. 자, 그래서 신입으로 바로 가서 내가 지점 영업이나 지점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이 그냥 이런 IT 업무에 대한 또 SM 업무를 해보지 않아서 그 업무 로직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디지털 부서에 사실 간다는 거는 문서 정리만 하고 기획만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을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채용 공고가 났을 때 이 디지털 직무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석박사급에 어느 정도로 그 정말 뎁스 있는 관심, 정말 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RP에 대한 솔루션을 정말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솔루션이 어느 업무에 어느 반복적인 업무에 접목이 됐을 때 이게 업무가 개선되는 걸 봤다. 뭐 대학 시절에 이런 거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정말 논문도 많이 보고 그 관련된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다. 그런 정도의 뎁스 있는 수준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디지털 직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컴퓨터 공학 전공했는데 그냥 인공지능이나 뭐 아두이도나 뭐 일반적인 그런 뭐 이런 거 한번 써봤다고 그냥 괜히 적었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다. 마지막에 서류까지는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IT 경험도 있거나 아니면 석박사급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이 각 기술들마다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에 정말 뎁스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뭐 뱅크샐러드라든지 이런 해외 선진 금융의 선진 사례들을 계속 학습해서 그거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을 원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추천하기 꼭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이나 이제 이 IT 직무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보겠다. 자,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는 계정계라는 메인 업무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웹, 와스, DB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계정계라는 메인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은행 창구에 갔을 때 그 은행원들이 업무 내부 그 은행 뭐 KB은행이면 KB은행에 그 고객이 은행 창구 왔을 때 뭐 돈을 뭐 현금을 주고 나면 그거를 입력 그 개인 그 고객에 대한 개인 정보를 조회하고 그 고객 화면이 그 메인 업무 화면에 뜨게 되면 거기서 뭐 돈을 30만 원 뭐 이렇게 돈을 꺼내줬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순간 어디다 이런 메인 계정계 시스템 DB에 그 저장이 되는 거다. 뭐 고객 이름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만약 100만 원이 있었다 치면은 30만 원을 인출해서 뽑아줬다. 그럼 70만 원이니까 여기서 30만 원 입력해서 그 저장을 누르는 순간 이 DB에 이런 홍길동 고객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는 이게 일반적인 계정계고요. 이게 직원이고 한마디로 은행원이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여기 이제 웹 화면이 있고 이 직원들은 내부 업무를 할 때 별도의 이런 웹 화면을 써서 업무를 한다. 이거를 IT로 계정계라고 한다. 배표치세요. 자, 이런 업무를 하는 게 계정계인데 근데 IT 직원은 또 자리에 PC가 있다. 그럼 여기도 이 웹 화면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웹을 띄우는 거에 대한 웹 마스 DB에 대한 개발 수정이라는 작업을 한다. 자, 이 은행원이 일을 하다가 여기 이 100만 원에서 30만 원 입력해서 이제 이렇게 줄였는데 자, 이 직무가 너무 어 이거 너무 이 버튼이 많이 있다. 여기 뭐 저장 버튼이 있고 뭐 등록 버튼이 있는데 나는 이 입력하는 거를 그냥 한 번에 이 지금 입력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뭐 두 번 정도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 한 번으로 줄이고 싶다라는 요구 사항이 있다. 자, 일반적으로 IT에서 이 은행원은 현업이라고 하고요. 현업. 어, 실제 현장에서 이제 뭐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의 뭐 영업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뭐 통칭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거 너무 전산 이거 IT 불편하다. 이 두 번으로 한 번을 줄일 수 없냐? 라고 하는 요구 사항을 내고 이거에 대해서 실제 그 관련된 은행의 IT 직원이 이런 요구 사항을 접수를 한다. 접수. 자, 접수.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SR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접수를 하게 되면 이 내부 개발자도 있을 거고 실제 이 IT 직원이 SM 업무 그 개발할 수 있을 거다. 뭘로? 이 자바나 오라클 역량으로 실제 이 웹 마스 DB 구조의 이 직원 업무 화면에 대해서 개발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자바랑 오라클 역량으로 자, 이 개발자 PC에서 개발 툴이 있다. 개발 툴. 네, 개발 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그건
각 금융권마다 다릅니다. 자, 이 개발 툴을 뭐다? 이 개발 툴을 해서 결국 자바랑 오라클 구조로 뭐 그런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커리가 정의가 돼 있고 뭐 서비스 자바 서비스 호출하는 게 다 아이바이티스 이제 3티어 구조로 다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요구사항을 접수했을 때 결국 IT 직원 PC하면서 이런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한다라고까지 이제 아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이 웹이랑 와스를 이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 DB나 이런 개발을 해서 이거를 뭐다 개발계에 반영을 하면 자, 이 개발계도 웹 와스 DB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별도의 서버를 만들어 놓는다. 왜? 여기는 운영 리얼타임이니까 실제 여기서 막 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개발 수정을 해서 여기다가 수정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 여기 갑자기 은행 현업에서 은행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나는 영문도 모르고 이 두 번 했던 프로세스가 한 번으로 줄었다. 그러면은 막 이제 그 불만 사항이 접수될 거 아니에요. 난 실제로 일을 하는 순간에 뭐 별도 공지도 미리 사전 공지도 없이 내 업무의 프로세스를 갑자기 두 번에서 한 번으로 바꿔버렸네. 내가 요구사항 냈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메인 그 금융권들은 개발계 테스트라는 게 있다. 이 IT 직원이 실제 이 개발계에서 똑같은 웹 마스 DB에 똑같은 업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서 수정 작업을 하고요. 이거를 테스트에 똑같이 형상 관리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이 직원이 그거에 대해서 이 테스트에 접속을 해서 업무 점검을 한다. 이 사람들이 개발을 잘 했는지 뭐 실제로 이런 거 내가 두 번에서 한 번이라고 줄여서 요구사항을 냈는데 실제 이게 잘 줄여서 잘 되는지 그거를 캡처를 한다.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존의 그 기능들을 다 한 번씩 수행을 해보면서 이게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 오류가 나진 않는지 꼼꼼하게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해내서 테스트를 하는 게 테스트 개인 거다. 그럼 여기서 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라고 완료가 되면 이게 실제로 리얼 운영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게 이 계정의 운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싶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 IT 직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기존에 이렇게 업무 개발된 웹 마스 DB에 개발된 거를 잘 빨리 이해하려면 자바랑 오라클에 대한 그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함수, 뭐 디코드라든지 아우터 조인이나 이너 조인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닌 분들한테는 다시 자바 그런 게 중요한 거고 자바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기본 개체 지향 언어에 대한 기본기나 뭐 JVM 메모리 구조에 대한 이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기를 알고 있어서 나는 자바에 대한 걸 빨리 코딩을 리드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그 크게 장황하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IT와 디지털 직무의 차이점을 알려면 이 숲을 알아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내부의 메인 시스템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의 시중은행에서 이제 그런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이용했을 때 별도의 이 계정계 대신에 이제 뭐 실제 모바일 웹 쪽이 있을 거다. 자, 모바일 웹도 당연히 웹 마스 DB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는 이 웹 구간은 거의 다 이제 DMZ로 분류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 입장에서 여러분들 학생입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있죠. 이제 모바일이나 이 PC로 이 만약 국민은행에 아니면 우리은행에 그 앱을 사용한다. 앱이나 홈페이지 접속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는 순간 웹을 타서 DMZ 구간 타서 이 웹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이 웹에서 뭐 여기서 계좌 조회를 하는 순간 트랜잭션 발생해서 웹 와스 타서 이쪽 계정계 쪽에 이제 서비스를 호출해서 이 DB의 값을 고객 정보에 나 70만 원이나 100만 원 적금된 거에 대한 정보를 조회를 트랜잭션 발생하는 순간 이 중간에 이렇게 타서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보여지는 건데 이 중간에는 채널계라는 게 있는데 자 제가 이제 큰 그림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그린 건데 이거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약간 컨설팅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지금 구조 안에서 디지털과 IT 직무가 원하는 거, 결국 IT 직원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디지털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디지털은 결국에는 뭘 하는 거다? 이 고객과 이 PC, 모바일, 이 대고객과 관련된 어, 어, 서비스 개선을 해야 되는데 대고객이 될 수도 있고 이 은행원 지분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대고객과 관련돼서 이 모바일이나 PC에 PC 홈페이지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데 뭘 기반으로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RPA 같은 거를 적용을 시켜야 된다. 자, 그러려면 그런 세미나나 그런 외부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서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좋은 솔루션이지 뭐 업체가 주관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솔루션이 있고 어떻게 적용 사례가 성공이 됐는지 그 해외 선진 사례도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디지털 업무라서 그거에 대한 정말 진솔한 관심, 나는 4차 산업혁명의 이 금융의 변화, 핀테크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해왔던 이력들을 많이 적어줘야 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적어주면서 플러스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는 정도로 해야 된다. 왜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모바일이나 PC에서 이런 디지털 기술,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을 적용해서 대고객 서비스를 만족하는 거를 개발하거나 구축을 하거나 구축을 기획하거나 이제 대직원 내부의 은행원들이 그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이런 걸 검토할 거다. 근데 이런 거가 결국 뭐에 기반해서다? 이 메인 시스템의 DB의 데이터에 기반해서이다. 자, 표 주세요. 이게 핵심이다.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이 메인 시스템에 DB의 데이터에 기반해서이다. 자, 여러분들의 주요 핵심 고객 정보나 이런 여수신 정보, 뭐 여신 원장이라든지 수신 원장 이렇게 예적금했던 모든 금융권의 수백억 건의 데이터가 어디에 있다? 이 계정계 메인 시스템 안에 DB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디지털 업무를 해서 뭔가 대국의 서비스를 블록체인이든 인공지능이든 빅데이터 업무를 하려고 해도 여기 DB 데이터에 대한 이해, 왜 어떤 업무를 했길래 어떻게 은행원들이 업무를 할 때마다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해서 어떤 금융 업무가 발생해서 그 결과 어느 DB에 어느 데이터가 쌓여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결국 내가 검토 단계에서 이런 인공지능의 블록체인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을 이런 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다. 자, 실제 이 모바일이나 PC에서 내가 이렇게 조회를 해도 내 주요 정보는 고객에 대한 주요 정보는 이 메인 시스템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메인 시스템은 이 모든 은행 업무에 데이터가 집결된 메인 내부의 어떤 코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 직무에서의 여태 지금 현재의 어떤 직무적 한계는 뭐냐면 이 디지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 업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태반이다. 이 DB나 내부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신기술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것만 계속 세미나만 갔다 오고 그리고 신입으로 채용을 한 다음에도 그냥 단순히 이 지점 안에서 그냥 1년 정도 업무 하다가 오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문서만 작성한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린다. 배표 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지털 업무는 내부에서 이런 SIM, 뭐 자바 오라클을 통해서 이 DB에 있는 데이터들, 어떤 테이블 구조로 어떤 업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금융 업무에 대한 데이터들 많이 알고 있고 그 금융 업무에 대한 로직을 알아서 뭐 은행원들이 하는 업무들을 그런 로우한 단부터 자바나 SQL 오라클 쿼리 단부터 분석을 해서 그게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 한 3, 4년간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차출되는 수순으로 많이 갈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IT랑 디지털 직무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이 구조 안에서 디지털 직무로 쓰고 싶다라고 해도 나는 기본적으로 이 IT 역량이 있고 이런 경험이나 이런 IT 역량이 있고 그 기반에 플러스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세미나라든지 그런 관련 활동들을 정말 많이 해와서 정말 뎁스 있는 이해도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석사라서 그런 논문도 많이 써보고 정말 이 기술에 대한 깊이가 있거나 뭐 특히 빅데이터는 뭐 통계 쪽이겠죠. 뭐 이런 식의 파이썬 활용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어필하시면 되지만 근간은 이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성과를 내고 있고, 왜냐? 여러분들이 결국 이 디지털의 새로운 RPA든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해도 결국 여기 있는 IT 직원들하고 협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IT 직원들은 여기서의 업무도 모르고 금융 업무 지식도 모르고 실제 여기서 어떻게 개발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뭐 새로운 신기술 가져와서 자기 석박사라고 해봐서 뭐 검토를 해서 여기다 그 개발 요청을 해도 이 내부 직원들이 콧방귀도 안 낀다. 너는 데이터 내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기술만 가지고 계속 그런 사례만 주는 애니까 그냥 문서 작업하는 사람으로 전락이 돼버리고,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도 이 IT 직원들한테 무시를 당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할 때 일반적으로 내가 정말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IT 직무로 하는 게 맞고, 아마 디지털로 뽑았어도 IT를 먼저 보낸 다음에 디지털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업무를 할 때는 결국 디지털도 IT 먼저 한 다음에 디지털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지원 방법이고, 근데 조금 어필하자면 IT는 정말 자바나 오라클 기본적인 이런 프로젝트 역량에 집중을 하고 그냥 내가 부수적으로 이 그냥 인공지능 이런 뭐 빅데이터 관련된 거를 해봤다 정도면 되고, 디지털도 결국에는 내가 이 IT에 대한 이해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프로젝트나 이런 신규 기술 도입을 했을 때 이 금융 업무에 대한 이해도 금방 할 수 있고, 이거 기반으로 내가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리딩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컨셉으로 써주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좀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또 개별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요. 좀 어려운 영역이라서 이제 이거는 뭐 좀 약간 컨설팅 영역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채팅 시청 해주시고요. 자, 이건 강의고 네이버 유튜브에서 준호프로 쳐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약간 아침이라 좀 약간 좀 어수선할 수 있는데요. 또 기본적으로 컨셉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